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CPI 지수가 오늘 아니, 어제 발표됐죠? 어제 발표되고 오늘 이제 증시가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한국 증시는 이제 시작이고 미국 증시가 이제 마감된 상황이에요. 지금 아침이고요. 다우존스하고 이제 나스닥이 변동폭을 보였는데 사실 뭐 다우존스는 그냥 보합이고 나스닥은 이제 1%나 이제 상승을 했어요. 자, 이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이번에 있을 악재들에 대해서 제가 미리 5월 증시 전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악재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중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미국이 CPI를 발표했는데 4.9% 상승을 했습니다. 자, 2년 만에 최저치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은 2%의 물가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4.9%의 물가 상승도 결코 낮은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막 9%까지 올라가고 그것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것이 낮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물가 상승률은 실제로 낮은 물가 상승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그런 어떤 정책들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이게 뉴욕 연준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기준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월 CPI 발표를 이제 임박한 상황에서 이야기한 거지만 결국에는 CPI 똑같은 얘기를 하죠. 예,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자, 연준이 2년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이미 한 상태죠. 그래서 사실상 경기 침체가 2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것이 이제 뭐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이제 고금리 정책을 계속 피면서 어떠한 변수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거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을 봤을 때 지금 상황 5월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당장 어떤 금융위기나 어떤 시스템적인 은행이 다 파산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엄청 우려를 한다기보다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구나 라는 시선으로 이렇게 좀 주의하면서 증시를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큰 공포를 가지기보다는 우리가 좀 경제가 앞으로 좀 힘들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봐야겠죠. 자, 그리고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 위기는 여전하다. 그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좋다라는 이야기를 9일날 했습니다. 자, 워렌 버핏은 은행 대부분을 매각을 했어요. 왜냐면 워렌 버핏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파산할 수 있는 그런 은행들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왜? 연준은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거고 사실상 금리 인상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은행 파산은 앞으로 더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은행 파산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왜 워렌 버핏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보유를 할까요? 그 이유는 그런 어떤 부실한 금융권에 가졌던 그 예금들이 이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아니면 JP 모건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시스템적인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은 일단 현재로서는 좀 한시름 덜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진짜 뭐 1금융권이 다 무너져서 그거는 사실 저는 이제 그거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미국이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1금융권이 무너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웬만해서. 네,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은행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이런 일이 터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실한 금융들의 예금이 1금융권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미국의 1금융권이라고 하면 큰 대형은행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런 은행들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그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금융에 대해서 그런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그런 규제 강화를 하면서 은행이 좀 이제 안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또 한마디 하는데 애플이 어떤 기업보다도 더 나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애플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미국 증시의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대장주 역할은 삼성이듯이. 그래서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성장을 한다기보다는 좀 침체에 조금 좀 영향이 좀 덜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리가 그 가능성을 조금은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스마트폰이 뭐 안 팔릴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미국은 약간 호황 국면에 있잖아요. 예, 물론 뭐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를 이제 조금 위축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요.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감소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좀 장기적인 미래는 우리가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인 미래는 우리가 뭔가 호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곡물 협정.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5월에 악재로 나올 수 있다. 이걸 지켜봐야 된다 했는데 우크라이나 곡물 협정이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튀르키예 외무성이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곡물의 가격을 이제 폭등할 수 있다는 그 우려가 있었잖아요. 안 그래도 이제 CPI가 안정화되고 있는데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설탕 가격은 실제로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증시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잘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기사는 사실 5월 증시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5월에 어떤 그런 증시의 조정폭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전쟁은 하겠죠. 둘이 치고받곤 하겠지만 사실 치고받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식량 문제잖아요. 예, 이 수출을 못하게 해서 이걸로 문제가 되는 게 가장 우리가 증시에도 악재, 경제에도 악재잖아요. 이 부분이 일단 2개월간은 연장이 됐다. 예, 이 부분이 2개월 동안 지켜봐야겠지만 조금 그래도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악재 하나가 그래도 없어졌죠. 자, 근데 아직 악재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죠? 자, 옐런이 얼마 전에 얘기했죠. 부채 한도 증액 실패 시 경제적 재앙이 발생한다. 뭐 그때도 연초에 연초가 아니라 월초에 다뤘지만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되게 치킨 게임으로 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벼랑 끝으로 갈 거라고. 이번에도 벼랑 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무슨 뭐 셧다운 이런 것도 할 겁니다. 분명히. 거기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래 왔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증시를 좀 흔들 수 있다. 이게 현재 있는 악재 중에서는 마지막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흔들릴 때 지켜보면서 우리가 증시의 어떤 주식 매수를 고려해보고 좋은 종목들, 떨어진 종목들 있나? 그런 것들 판단하시고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좀 모아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리고 이제 물론 어떤 변수가 생겨서 갑자기 뭐 금융위기가 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뭐 한 솔직히 2, 3% 될까요? 지금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은?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증시가 좀 내려온 상황이면, 예, 주가들이. 그렇다면 그에 대한 리스크도 작을 수밖에 없겠죠? 얼마든지 손절할 수 있으니까. 물론 손절을 하는 폭이 좀 길어질 수는 있겠죠. 갑자기 막 돌발 악재가 나오는 거니까. 그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너무 증시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진 마시고, 아, 이런 악재들이 있는데 이 악재들이 해소된다면 과연 증시는 어떻게 될까라는 어떤 희망 회로를 돌려보시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6월 증시는 어떻게 될지 저는 일단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지만 5월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그때쯤 다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증시가 좋지 않은데,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대응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대공황이 올 가능성 없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올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